자, 리딩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은 101번부터 111번부터요. 120번까지 10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조문법 어휘의 영역을 다루겠죠. 자, 집중력 잘 가지시고 부족한 부분 잘 메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11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111번 문제는 A, B, C, D가 또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이게 전부 다 지금 품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틀리기가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on 이하에 지금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on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수명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아주 좋은 것이 ed가 붙어 있잖아요. 지금 ed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A번의 품사가 뭐란 얘기예요? 실제로 동사란 얘기고요. 실제로 A번의 extract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갖다 추출하고 뽑고 이를 뽑을 때도 써요. extract one's teeth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누군가의 이를 뽑을 때도 쓰고 이게 그래서 타동사로 여러분들 뽑다의 뜻의 동사로 아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번을 제껴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미 다 답을 확인해 보셨지만 정답은 A번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아이디어를 준다? A번이 동사, 명사, 동일형이라는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맞췄겠지만 몰라서 틀렸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별표 쳐두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명사가 또 하나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답을 쓰신 학생들은 여기다 대부분 썼을 거란 말이에요. 영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분명히 명사로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extract라고 하는 단어를.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뒤에다 아무 생각 없이 썼겠죠. 다음에. 자, anyway. 그렇다라고 한다면 D는 왜 오답이고 A는 왜 정답일까? 라고 했을 때, 자, D번이 물론 의미상으로 오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D번이 오답이 되는 이유는 on 이하에서 쓸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extractable 이라고 하면 뽑을 수 있는, 추출할 수 있는 이고요. 추출 가능성의 의미가 D번인데요. 자,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일 때는, 자, 불가산인 경우도 있지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D번은 여러분들 불가산 명사로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B와 C는 여러분들 잘 제꼈을 거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난이도가 어떻다? 자, 높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토라고 또 읽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그죠?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extract는 추출하다의 뜻도 있지만 추출물, 자, 그죠? 발췌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뽑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하, 자, 베스트셀링 노벨이에요. 이 소설로부터의 자, 무엇입니까? 자, 발췌문을 자, 인쇄할 것이다의 개념이 되어야 맞습니다. 발췌 가능성을 인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수명사도 될 수 없을 뿐더러 해석상으로도 답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여태까지 여러분들 토익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on 다음에 단수명사, 명사는 D번밖에 없어 해서 쓰신 학생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어디가 오류가 났었는지를 명백히 찾아서 보완하셔서 다음 판에 extract가 또 나오게 됐을 때는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extract는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이때는 가산명사로서 발췌물, 추출물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을 하고요. daily bulge이라고, burgle이라고 하는, daily bugle이라고 하는 이 신문사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신문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인쇄할 겁니다. 무엇을? 소설로부터의 발췌물을. 근데 이 소설이 누구의 소설이에요? 바로 로이스 루드윅's 베스트셀링 노벨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바로 일요일 판에 바로 발췌문을 인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111번 문제는 부족한 부분들이 다 메워졌을 것이고, 아, 이런 식의 함정들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extract는 별표 쳐놓고 잘 외워놔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12번 갑니다.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모두가 품사가 달라요. A번하고 B번 같은 경우, C번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동사가 될 수 있고, 자, 요 C번은 동사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PP도 될 수 있겠죠. D번은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동사가 지금 will be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located가 되는데 located는 수식하려면 어디서 하겠어요? 당연히 앞에서 뒤로 하겠죠. 형용사니까. 두 단어 이상이 덩어리가 되면 뒤에서 앞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다?
복합 명사가 구성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six area locations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요. 자, location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그 locate가 위치시키다의 뜻이니까 자, 장소의 뜻과 위치의 뜻이 있겠습니다. 6개의 지역의 자, 어떤 위치들, 자, 점포들, 지사들 이 정도로 번역합니다. 자, 중에서 몇 개? 자, 4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이네요. 자, 5분에 여러분들 숫자가 앞뒤에 걸리게 되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자, 이때는 부분과 전체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번역은 어떻게 해요?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Dynamo Cafes라고 하는 이 카페에 6개의 어떤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위치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4개가 폐쇄되고 언제? 이번 달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자, area locations의 복합 명사를 찾는 문제. 자, 12번은 11번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좀 낮았던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추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합 명사의 개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113번. 자, 13번은 A, B, C, D가 품사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자, before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접속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죠? 부사도 되죠. 부사일 때는 이렇게 주어 동사와 연결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 자리에는 이제 앞뒤에 주어 동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사를 찾는 거야. 자, 전치사와 접속사는 여러분들 한 몸이라 그랬죠. 그래서 연결사예요. 누군가와 연결되는데 자, 명사와 연결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 뭔가가 명사와 연결되면 전치사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과 연결되면 뭐라고 부르죠? 그걸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와 접속사로 동시에 사용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전치사 접속사가 분리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생성돼 있지 않죠. 감각이. 자, 그래서 따로 저것을 분리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그 개수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굉장히 많지 않아요. 연결사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전치사에서 나오는 게 한 50개, 뭐 많으면 50개고요. 한 4, 50개. 접속사에서 나오는 게 한 4, 50개 정도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떻죠, 여러분들? 전치사, 접속사라고 했을 때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 또 이만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한 8, 90개 정도 단어를 갖다 구분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연결사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지위를 확인하고 지나가세요. 알겠죠? 자, before는 다시 한번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입니다. 이 문제만 풀고 말 거 아니거든. 자, behind는 여러분들 전치사로만 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뒤쪽에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부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부사로 쓰이게 되면 그냥 뒤쪽, 어디의 뒤쪽이 아니라 그냥 뒤쪽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긴 접속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답이겠네요. beyond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beyond도 부사로 쓰이면 건너편에, 그 다음에 전치사로 쓰이면 어디에 너머에 이렇게 돼서 장소로도 쓰고 장소의 전치사로도 쓰고 시간으로도 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beyond midnight 이렇게 되면 자, midnight 이후에라고 하는 midnight을 갖다가 midnight의 건너편에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어디 언제 이후에도 쓰고요. 능력이나 한계 따위. 자, 예를 들어서 beyond our control 이렇게 얘기하면 자, 우리의 통제점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자,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거나 시간이나 장소를 넘어서는 건너편 자의 개념, 너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고요. 자, 부사로는 그 너머에라고 하는 그런 건너편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죠. 좌우단 간의 beyond도 접속사로는 못 씁니다. 불완전한 아이는 맞아요, 얘도. 그죠? 자, between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로만 쓰죠. 물론 between도 이제 부사로 일부 씁니다만 토익에서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between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뭐만 잘 알아도 단어의 뜻만 외우지 말고 얘네들이 누구와 결합돼서 어떤 시스템 구조로 쓰인다만 알아도 해석이 필요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 그냥 A번 이외에는 접속사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자,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문제 한 문제만 풀고 여러분들 앞으로 연결사 문제 안 풀 거 아니기 때문에 연결사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전치사로만 쓰는지 접속사로만 쓰는지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인지를 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잘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개수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Professor Granders님. 자, 수업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뭐 하기 전에? 자, 그녀가 떠나기 전에 어디를 향해서? 도쿄를 향해서 자, 떠나기 전에는 학교로 그 수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13번까지 마무리를 총 지어보고요. 자, 114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번 문제 봅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품사가 다르잖아요. final이라고 하면 형용사죠.
참 분필을 바꿨더니 이렇게 참 선명하게 나오죠. 그죠? 앞쪽에 좀 선명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불량품 분필을 썼나 봐요. 자, finalizing ing가 붙어 있네요. 자, 이거는 지금 동명사이거나 혹은 분사일 수 있겠습니다. 자, C번은 finals 이렇게 돼 있죠. 아, 조심해야 되겠다. 자, A번의 final은 명사도 됩니다. 뭐죠? 결승전은 우리가 final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승전들이라고 하면 finals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는 지금 정답, 오답이 이 문제에 되지 않더라도 알아둬야 다음 판에 파이널이 명사로 나왔을 때 맞추지. 맞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요 문제의 정답에만 집착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D번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be하고 ready. 완전하죠? 자, ready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에 보호가 와 있고요. 자, 그럼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수식어 부사가 와야겠죠. 정답은 D번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됐습니다. 답은 그래서 품사 문제로 뒤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부터 여기까지. 언제 이후에 그렇습니다. 자, 딜레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뒤로 미루어졌는데요. 자, 얼마 동안 미뤄졌습니까? 1년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자, nearly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near에 ly가 붙었으나, 자, 이것은 가까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near 자체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고요. 자, nearly는 완전히 다른 뜻이니까 주의하시고, 이 아이는 주로 이제 수형용사와 자주 결합됩니다. 여기는 지금 원 대신에 뭐가 왔어요? nearly, one year에서 원 대신에 어가 온 거니까 이 어를 여러분들 원으로 보실 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거의 1년의 그런 지루한 자, 그런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lengthy는 long에서 나왔는데요. 굉장히 길이가 길고 지루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seque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sequel 이렇게 되는데요. 자, sequel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sequence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연이어서.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편 같은 것을 우리가 보통 sequel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을 잘 해두세요. 토익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별표 하나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작품에 대한? 자, 이 작품 이름이네요. 자, Rise of the Zombie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좀비가 막 떠오르고 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좀비의 Ri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그런 어떤 속편이 is ready to. 자, to이야 할 준비가 결국은 된 것입니다. begin shooting. 자, shooting은 여러분들 여기서 명사로 촬영의 뜻으로 쓰였죠. 그죠? 슈팅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은 꼭 활을 쏘거나 총을 쏠 때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운동 경기에서 물론 슛 쏘는 것도 우리가 슈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촬영이고요. 촬영을 시작할 준비가 결국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긴 그런 어떤 지연 이후에 결국은 준비가 되더라. 자,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 가시면 되겠고 정답은 그래서 D번입니다. 자, 114번 마무리 지읍시다. 자, 그리고 11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A, B, C, D가 모두가 다 명사고 의미가 달라요. 어휘 문제가 드디어 나왔네요. evaluation 같은 경우는 평가의 뜻이죠. 자, 두 번째 옵션은요. 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이고 선택물. 보통 이제 기계 따위의 선택물에 쓰고요. 자, 자동차 같은 데 우리가 많이 쓰죠. 또 invitation은 여러분들 초대 혹은 초대장의 뜻도 있죠. function은 기능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답이 될까요, 여러분들? security system이 undergo. 자, undergo 별표 3개. 굉장히 잘 나오죠? 어떤, 즐겁고 유쾌한 것은 아니고요. 자, 뭔가를 갖다 겪다. 그런 의미가 있죠. undergo라고 얘기하면, 자, 어떤 행위 따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겪다 혹은 받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익에 나오는 표현들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되게 잘 나와요. undergo a renovation.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undergo a renovation은 renovation을 받다. 다시 말해서 개보수 공사를 갖다가 자,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trials. 재판 따위를 갖다가 받게 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뭐 있습니까? repairs. 수리 따위를 당하고 수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까지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따위를 겪고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함께 여러분들 꼭 토익에 나왔던 자, 기출 표현들이니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security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
자, 완전한 뭐뭐뭐를 받게 된다. after year도 단서가 될 텐데, 자, last week's break in. break in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자 깨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침입의 뜻이에요. 지난주에 누가 침입을 했는데 침입 이후에 자 완전한 뭐뭐뭐를 겪고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받을까요? 자, security 시스템이 무슨 초대를 받게 돼?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초대는 여러분들 뭔가 좀 긍정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옵션을 받게 된다, 기능을 받게 된다, 말도 안 되고요. 평가를 받게 된다. 자, 이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something unpleasant의 개념이 undergo 다음에는 있어요. 그래서 평가 따위를 겪고받고, 자, 그 다음에 수리 따위를 겪고받고, 자, 그 다음에 개보수 공사 따위를 겪고받고, 재판 따위를 겪고받을 때, 자, 주로 쓰는 동사니까 묶어서 함께 잘 외워두시기를, 자, 바라면서, 자, 115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52문항 중에 15문제를 해보셨어요. 자, 시작하면 언젠가 끝이 나죠. 그 운동 같은 거 여러분들 해보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요, 운동하러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일단 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어때요? 굉장히 시원하죠. 아,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처음 듣기 시작하는 것이 어렵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어렵죠. 막상 해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긴 과정이라 해도 하다 보면 어느새 끝 지점에 와 있다고요, 항상. 이게 사실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팩트인데, 사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복받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촬영을 여러분들 하기 하루 이틀 전쯤에 그 일본에서 그 커다란 지진이 났어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바로 옆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죠, 일본은. 그죠? 참 그런데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빨리 복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우리는 굉장히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자 향후의 문제들도 다루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116번 생각했을 때 예. 토익은 어려운 거보다 예. 좀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외우고 뭐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외우고. 이게 주제라고 하는 것이 토익은 주제. 그러니까는 그 주제를 영역별로 나눠드리면 구조에도 나름대로 이제 범위가 있을 거예요. 문법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어휘에도 범위가 있죠. 토익은 정말 범위가 좁아요. 여러분들 영어를 받아라고 한다면 이 토익은 정말 실개천에 불과합니다. 아이템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로서는 이제 10년 이상 강의를 해왔으니까 아이고 맨날 똑같은 거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요, 반복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PD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뭐 전문적으로 이제 토익 강의를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이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거든요, 피드백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험자도 아니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그런 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시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지점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자 116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BCD가 또 어때요? 이거 품사가 서로 다른 거 아니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무식하면 맞췄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required 다음에 자 이것이 주어입니다. work는 여러분들 뭐 토익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이 하에 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부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부사 누구 있어요? D번밖에 더 있냔 말이지. 자 그래서 뒤에다 답을 써서 맞췄어. 근데 이건 정말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재수가 좋았던 거죠. 자 그래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close라고 하는 단어는 close 이렇게 읽으면 동사예요, 여러분들.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됩니다. 폐쇄 되다, 폐쇄 시키다. 이걸 만약에 close라고 읽으면 그때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부사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가까운 애 뜻이죠. 자, 이렇게 되죠? 죄송합니다. 이건 명사가 없죠? 어이구, 미안합니다. 이건 제 실수고요. 오타고. 부사로 사용되게 되면 무슨 뜻?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때는 되게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어디에 가까이 있는지 이하의 to 플러스 명사로부터 자, to 플러스 명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문을 하나 보여드리면 Hey, 이리 가까이 와라. Come close to me. 이 자리에서 빈칸을 줬을 때는 여러분들 뒤에다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운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자, closely는 여러분들 close 부사와 어때요? 뜻이 다릅니다. 알겠죠? 이것은 가까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이에가 아니라 자, 면밀하게, 자, 밀접하게, 어디에 가깝게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to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자, close에다 답을 쓰시고요. 자, 단독으로 사용되면 대개 closely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개 구분 잘 해두시죠. 됐습니까? 따라서 B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형용사, 부사가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C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ER이 붙었다, EST가 붙었다, 품사가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 어떻게 일을 해야 돼? 서로 간에 또 해석을 또 한국말로 해보고 누구누구와 막 가깝게 일해야 돼? 가까이 붙어서 서로 간에 물리적으로 가깝게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자, 면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위치 부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면밀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close 부사와 closely 부사를 구별해 드렸으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면서 자, 마지막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t is required that 이하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요게 뭐야? 이게 진짜 이 전체가 대절 전체가 진짜 주어란 얘기예요. 자, 진짜 주어 that 이하가 요구됩니다. that 이하가 바로 뭡니까? 자, 신입 직원들이 어떻게 되죠? 일해야만 하는 것이죠. 누구와? 자, 트레이너들과 어떻게? 면밀하게, 자,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for 다음에 기간이 나와 있네요. at least는 항상 부사니까 괄호로 묶으세요. 한 달 동안인데, at least가 붙었으니까 뭐야? 최소한 한 달 동안. 자,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뭐뭐한 이후에, 자, 바로 그들이 일을 시작한 이후에 최소한 한 달 동안은 자, 트레이너들과 자, 밀접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자, 어떻게 된다? 요구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부사, 품사를 찾는 그런 문제였는데 아주 난이도가 낮은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16번 문제는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17번 갑니다. 자, ABCD가 또 품사가 달라요. 자, 그리고 여기는 be sure to 이렇게 나와 있죠. 품사상으로 보더라도 be sure에서 문장이 이미 완전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정사가 와야 맞고요. 그래야 이하에 또 뭘 취할 수 있어요? 자, loading dock doors라고 하는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to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와야겠어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다 안 되겠습니다. 자, to가 전치사가 되게 되려면 open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도 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to는 무슨 뜻이 있어야 돼? 누구누구에게 혹은 어디로 라고 하는 방향이나 대상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be sure to는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해요? to 이하하는 것을 확실히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뒤로 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확실히 to 이하해 이런 얘기입니다. Be sure to bring your cameras 이렇게 얘기하면 네 카메라 확실히 갖고 와라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됐어요. 그래서 부정사 연결이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오프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명사도 될 수 있지만 미팅처럼 완전히 순수 명사가 될 수 있죠. 자, 그때는 오프닝이 무슨 뜻이다? 자, 우리 빈자리나 공석을 나타내게 됩니다. 기업에서 빈자리나 공석을 나타내죠. 참고로 오픈도 어때요? 동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동사, 형용사 동일형이니까 요 점도 여러분들 유념하셔서 비동사 이하의 빈칸 줬을 때 오픈에다가 동사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 A번으로 정하고 자, 해석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실히 오픈하라. 무엇을? 자, loading dock doo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dock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구인데요. 자, loading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짐을 싣는 거죠. 그래서 unloading이라고 하면 하역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선적 항구의 문을 갖다가 확실히 열어라. First thing each morning. 자, first thing in the morning.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요거 전체는 이제 하나의 부사 덩어리가 되는 관용구입니다.
알겠죠? 자, 매일 아침 제일 첫 번째로 라고 했을 때 first thing in the morning, first thing every morning, first thing each morning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죠. 자, 이건 구어체에서도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제일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쓸 일이 많으니까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A번의 정답 정하고 117번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자, 118번 문제로 이동하시죠. 자, 18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모두가 다 명사로 구성되어 있고 의미가 서로 달라요. plans라고 하면 계획이고, 자, events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뭐 말 그대로 사건들이 되겠죠. actions 같은 경우에는 자,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조금 이따 추가 설명 제가 좀 하도록 하고요. anyway. facts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어떻게 돼요? 쿠폰인데 이 쿠폰이 무엇을 위한 쿠폰입니까?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뭐뭐뭐를 위한 쿠폰들이 posted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n the newspaper this Friday. 자, post라고 하는 단어는 기둥의 뜻이야, 명사로. 그래서 동사로 사용되는 post는 뭡니까? 기둥에다 뭔가를 갖다 매달아서 게시하다의 뜻이 가장 크죠. 신문에 공지되고 게시될 것이다. 이번 금요일 날. 어떤 쿠폰일까, 이것이? 자, plans는 계획이고요. 자, monthly events라고 하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events에 대한 쿠폰이 되겠고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건의 뜻이 아니라 자, 어떤 행사의 뜻으로 이제 사용된 거예요. 자, 매달 있는 어떤 이벤트에 쿠폰 발행하겠지? 자, 동작에 대해서 발행하진 않고 사실에 대해서 발행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벤트 쿠폰으로 가셔서 정답은 B로 정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추가 설명 하나 드리면요. a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동작의 뜻이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들 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S가 붙었어요. 그런데 ac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어떤 수단, 조치의 뜻으로 쓰이죠. 어떤 조치를 취하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불가산이라는 사실도 시험에 나오는 정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때는 어떻게 씁니까? 자, take action 이렇게 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measure라고 하는 단어도 또 자, 수단 조치의 뜻으로 나와요. 자, take a step 수단 조치의 뜻으로 나옵니다. 이때는 자, 어가 반드시 붙는 가산명사라는 겁니다. 혹은 어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 뒤쪽에는 뭐가 붙습니까? 당연히 S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빈칸을 주고 만약에 action과 뭘 같이 준다? measure를 같이 준다. 뭐겠어요? 이건 가산명사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관사한정사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서 take action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식의 시험 문제로 유사명사 구분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야, 이건 뜻을 아무리 알고 덤벼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더란 말이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18번째 문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면 19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께 어려웠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으로 제시된 형용사가 여태까지 토익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단어는 아니거든요. 자, exemplary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런 것은. 이건 이제 example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보기가 되는, 그죠? 모범적인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시가 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맞죠? 자, 그 다음 B번으로 가시면 dependent는 의존적인의 뜻이에요. 자, 요거는 reliant하고 여러분들 구별을 잘 해두시고요. 자, 요건 추가 설명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doubtful이라고 하는 것은 somebody를 만약에 설명하는 형용사로 쓰이면 he's doubtful.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를 의심하는 뜻이 있어요. 맞죠? 자, 그리고 이제 something을 만약에 설명하는 그런 그 형용사로 자, 만약에 사용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의심스러운 그런 뜻이죠. Something is doubtful.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가 의심스러워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번으로 가시면 perspectiv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 이건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자, 그런 형용사가 되겠죠. promising의 뜻으로 앞길 따위가 밝은,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프로스펙스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의류 브랜드 중에 프로스펙스라고 하는 것이 번성하는, 자, 그래서 앞길이 창창하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형용사 중에서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모든 직원들이 strive f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trive라고 하는 단어는 애쓰다의 뜻이에요. for 이하를 위해서 애쓰다. 이건 자동사로 쓰죠. strive는 이하에 이제 뭐가 잘 오냐면, 자, 그래서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for 이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드시는 아니고요. 자주 동반하고, 또 어때요, 여러분들? to 부정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o 이하 하기 위해서 애쓰다, for 이하를 하기 위해서, 자, for 이하를 위해 애쓰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자동사로 쓴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요게 이제 해석이 안 되면 좀 어려웠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strive는 그다지 그렇게 난이도가 아주 높은 그런 동사는 아니에요. 토익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잘 알 수 있는, 자,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performance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job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자, 이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job과 관련해서 어떤 performance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까요? 모든 직원들이. 의존적인 performance요? 의심스러운 performance요?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앞길이 창창한 퍼포먼스예요? 아니죠. 모범이 되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어떤 업무 수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 애를 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시면 되겠고, 자, 아까 전에 추가 설명한다고 한 reliant만 추가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reliant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형용사 자리를 비워놓고 누구를 같이 주냐면 유사형용사 reliable을 같이 줍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dependent하고 dependable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요건 굉장히 잘 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 구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뭐죠? 무슨 뜻이죠? reliant는 의존적인. 이건 정반대의 뜻이죠. reliable은 기대고 의존할 만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믿을 만한의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자, 119번 같은 경우에는 자, B번에서 파생된 reliant와 reliable 구분까지 강의 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ABCD가 모두 부사고 뜻이 달라요. immediately는 즉각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approximately는 대략의 뜻이죠. 이게 뭐 워낙에 토익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죠? 자, 이거 approximately의 반대말은 뭐예요? 정확하게야, 정확하게. 이건 대략이거든. quickly는 빠르게, carefully는 조심스럽게. ABCD는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shipment. 자, 선적들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어디에 대한? 자, international locations.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런 지점들이 되겠죠? 위치들. 자,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모든 선적품들이 어떻게 됩니까? one or two days. 자, take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얼마의 시간을 요하다의 뜻이라 그랬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얼마의 시간이나 인력 따위를 자, 필요로 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자면 시간이 얼마 걸리다 이렇게 많이 번역하더라고요. 자,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To prepare for shipp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데? 자, 그 shipping을 위해서, 그 선적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자, 이런 그 선적들이 어떻게 된다?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뭐가 맞겠어요? 즉각적으로 하루 이틀? 빠르게 하루 이틀? 조심스럽게 하루 이틀? 대충 대략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20번은 자, 부사 어휘 문제로서 가볍게 정답을 B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문제를 저랑 이제 다뤄보셨어요. 자, 52문항 중에서 20문항이면 꽤 됐네요. 이제 운동 같은 경우로 치자면, 이제 땀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재밌어질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또 나머지 3강도 여러분들 즐겁게 잘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2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